이렇게 뭐 어느 정도 다 풀어봤을 것 같아요. 그 뭐지 영상 보는 친구는 계백문의 연관 문제 46, 47, 48번 피고 그다음에 한번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 5분 정도 풀어보시고 자 일단 첫 번째는 사실 근과계수에 관계 단어는 아니고 8단원 판별식 단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지?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왜? 우리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예전에 무슨 식을 풀어야 돼? 부등식. 허수로 부등식을 풀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왜? 대소 비교가 안 돼. 애초에 부등호를 쓸 수가 없어. 근데 문제가 있어. 뭐야? 허수야. 뭐야? 허수야. 개수가 허수인데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 된대. 이거 실근 얘기 아니야? 근이 그냥 두 개만 있으면 돼. 자 봐봐. 우리가 허수 개수더라도 뭐는 쓸 수 있지? 바보 같은 소리 금지. 잠깐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걸 옆에 있는 걸 보고 풀라는 게 아니잖아. 중근 조건 내가 알려준 적 없다니까. 알려준 거 안에서만 생각하자고. 허수 개수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왼쪽 거를 보고 풀라는 게 아니잖아. 그 보고 풀면 무슨 의미야? 알려준 거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항상 수학 공부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 내가 중근 조건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니? 그냥 쓰지 말자고 했지 판별식을. 연수야 뭐는 쓸 수 있을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나쁘지 않네. 또 다른 거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쓸 수 있다고 썼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서 그 개수가 허수일 때, 개수가 무리수일 때 그거 근의 공식 썼잖아. 그래서 근의 공식은 쓸 수 있다야. 그래서 판별식은 내가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쓰지 말자야. 알겠지? 왜? 이런 거 판단할 바에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해석을 하면 되잖아. 내가 알려준 범위 안에서 모든 게 다 해석이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쓰지 않고 뭐를 써준다고? 근의 공식. x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i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 플러스 2i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 플러스 4i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럼 봐봐. 내가 근의 공식에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식 두 개, 아니 값이 두 개라고 했지. 요 전체 값이 몇 개짜리라고? 두 개라고. 그럼 두 개가 정확하게 살아있어야지 서로 다른 근이 되겠지. 자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c라고 써놨어. 그러면 얘는 a분의 b라는 거에서 한 번은 a분의 c를 더해주고 나머지 한 번은 한 번 빼주지. 자, 어떤 똑같은 게 있는데 나한테 똑같은 게 있는데 똑같은 걸 한 번 더하고 뺐을 때 그 결과값은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결국에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게 루트 안쪽이 뭐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렇게 나오잖아. 중근이 되는 이유가 뭐야? 서로 같아지는 이유가 뭐야? 어떤 똑같은 값에서 0을 더하고 빼서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 딸깍 써가지고 0이 아니다 쓰면 뭐 당연히 안 되겠지 뭐.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 제곱근 안쪽이 0이면 안 돼. 0이면 근이 똑같아져. 중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중근 조건을 바로 쓰지 말고 안 알려줬으니까 너네가 직접 해석을 해야지.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석에 대한 도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석에 대한 도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근의 공식, 그 다음에 근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식, 두 근의 합과 곱을 표현할 수 있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렇게 3개 배웠어. 알겠지? 그래서 요 3개의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요 3개에 대한 도구들 있잖아.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는데 판별식은 언제? 개수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그리고 뭐 근의 상태를 판단하세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찾는 문제에도 그냥 판별식이 쓰였다.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뭐 어쨌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비교적 쓰기가 어때? 간단하지 않니? 자, 너네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근의 공식. 복잡해. 꽤나 복잡하단 말이야. 복잡하잖아. 판별식은 여기 안쪽에 있는 거, 루트 안쪽에 있는 것만 쓰니까 비교적 보기가 편해. 쓰기가 편해. 그리고 마지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이 마이너스 요거, 곱이 요거. 되게 간단하지 않아? 요거 앞에서도 했었던 주제야. 앞에서 처음에 직접 나누기 했지. 나눗셈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나눗셈의 항등식 쓰고 조립제법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했어?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썼지. 나머지 정리 어떠니? 나머지 정리 어떻게 써? 예준아, 나머지 정리 어떻게 쓰니? 기억이 안 나니? 잠깐만. 나머지 정리 어떻게 써? 어? 어? 소연아, 나머지 정리 어떻게 써? 아? 태희야, 나머지 정리 어떻게 써? 지원아. 그냥 대입해서 쓰잖아.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원래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나머지 딸깍이야. 나 직접 나누기는 식주르륵 써 이렇게 막 계속 막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니은자 그리고 숫자 콕콕콕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쓰기 편하다고. 어차피 나머지 정리든 직접 나누기든 나눗셈의 항등식이든 조립제법이든 결국에 다항식 나눗셈을 분석하는 도구들이잖아. 이런 도구들을 배우면 잘 정리해뒀다가 상황에 맞게 잘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판별식을 쓰지 않고 근의 공식을 써준다고. 왜? 근의 공식에는 제약이 없거든. 그리고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두 근이 서로 다르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 왜?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을 뺐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서로 0이 아니면 이 두 개의 값 자체는 달라지겠지. 그걸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4b 요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2ai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6i 요렇게 루트가 씌워지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얘가 뭐야 문제를 얘가 서로 다른 어떤 근을 갖는데 두 근을 갖는데 실수 A, B에 대해서 뭐를 구하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할까? 잠깐만, 푼 친구 있지 않아? 서로 같은 이네. 대박이다. 네가 말한 게 그거야? 왜 이렇게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니? 이거 그거야. 이게 글자가 뭉개져서 그래. 편집 좀 잘해주세요, 제발. 안 그래도 지금 심신미약 상태인데 이게 안 배워. 자, 그래서 anyway 얘가 몇 층인데 0이면 돼. 알겠지? 끝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바로 쓰지 말고 어쨌든 판별식 바로 쓰지 말자고. 판별식 바로 쓰지 말자고. 어쨌든 서로 같은 뭔가 이상하더라. 자, 그래서 A가
몇? 8이지. 여기다 A8 집어넣으면 B는 몇이 나와 서연아? 저 잘못 구한 것 같아요. A가 4 나왔어요. 저도 이 사람. 아씨 또 뭐 잘못 썼어? 여기 4잖아. 그래서 A가 몇이야? 4. 내가 잘못했잖아. 뭐야? 3이야. 그래서 뭐가 나와요? 7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판별식 쓰지 말고 근해 공식 써서 여기 안쪽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알겠지? 판별식을 바로 쓴다? 아니야. 이런 거 알려준 적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주세요. 근데 정리도 계획만 계백문에다가 전부 다 그냥 계백문에다 써주세요. 지금 해요. 지금 해요. 근데 아까 무슨 뜻인 줄 아셨어요? 그거 판별식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왼쪽에 있는 거 읽고 쓴 줄 알았어. 그렇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냥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말 똑바로 했는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너네가 말을 이상하게 한 거야. 자, 얘들아,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이어서 좀 봐주세요. 두근이 나와 있네. 뭐 구하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두근의 합이 뭐야? 2. 두근의 곱은 3분의 8.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몇차? 8 마이너스 2 곱하기 8 해서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 마지막. 지금 요거까지 한 번 해볼게.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지. 그럼 얘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단 한번 써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알파 베타는 자 2분의 7이야. 우리가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할 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었거든. 첫 번째는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 x에서 얘 한 번 빼고 x에서 얘 한 번 빼고 두 개 곱해서 식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주면 최고 차이 계수가 2라고 했지. 자, 요 상황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얘들아, 요거 기억나니? 마이너스 두 근의 뭐? 합.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근의 뭐? 곱. 이렇게 바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지? 중간 단계 생략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야 돼.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지금 요게 두 근의 합이지. 두 근의 합이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지. 그럼 2분의 1에서 2를 빼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 부분은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지. 몇이야?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 나오니?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2를 다 곱해주면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 몇이야? 마지막 8은 0. 알겠지? 그 인수정리를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야.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버린다야. 그래서 잘 푼 거는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이상하게 푼 거 같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저 2x 플러스 3x 플러스 8을 x 플러스 2를 3x 플러스 4를 쓰면 2. 어? 네? 그러니까 저거를 2로 나눴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써. 뭐 틀렸다고 하기엔 애매한데 보통 이렇게 많이들 쓰니까 이렇게 쓰세요. 요거 지워도 되니? 잠깐만요. 음. 안녕. 시험은 1시에 가야 된다고? 시험지 줄 테니까 가져가서 풀어. 그다음에 그냥 재밌게 놀다 와. 너 언제 들어오니? 제가? 몰라요. 하는 게 뭐야? 사실 캄보디아 가는 거라. 캄보디아 하는 거야? 올 때 선물 사와.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선물이야. 가 아니라 당연하죠. 얘들아 지워도 되니? 필요한 거 다 정리됐어? 그냥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 시연아 늦은 시간 자체가 뭐야 시연 나랑 비슷한데? 일부러 그렇게 해봤지? 아, 네네. 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 15분쯤에 이 새끼 설마 30분에 오나? 아 쉽지 않네. 훌륭한 제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못 따라하면서 그런 것만 따라하면 어떡해. 쌤 신발 뭐 있어요? 고마워. 이거 일본에서 샀어. 아, 일본 한정판이야. 와. 이게 일본 한정판이어서 국내에서 좀 보기가 힘든데 이게 신고 있는 사람이 나랑 윤호쌤이어가지고 커플? 그래서 약간 특별한 느낌이 좀 떨어지는. 시연아 가서 윤호쌤 거 훔쳐와. 그래서 제가 쓸게요. 그럼 또 이게 또 특별한 느낌이 사라지잖아. 자 그래서 그 뭐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다룰 주제가 조금 남아 있거든. 그 중 하나가 근의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건데, 자 봐봐. 내가 a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인수분해할 거야. 근데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줄 거거든. 좌변으로 두고 a의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좌변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여기 좌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지금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말하는데 내가 안 들리는 건가? 뻐끔뻐끔 이러지 말고 말을 해. 목소리를 내세요. 예준아 어떻게 인수분해 돼? 좌변이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뀌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뭘까? 근이지. 너희 근을 A, B, C로 표현할 줄 아니? 할 수 있어? 근을 A, B, C로 표현? 당연하죠. 어떻게? 마이너스 B분의 잠깐만 제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2A분의
알파하고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여기 알파랑 여기 베타 있지? 얘를 이걸로 하나씩 채워주면 돼. 얘들아 요거 말뜻 이해됐니? 우리가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할 거야. 뭐로 생각하자고? 는영 붙여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자고. 그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 근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x에서 한번 빼고 또 x에서 한번 빼서 그걸 고백골로 만들어 주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 게 있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니? 3을 몇 곱하기 몇으로 찢어야 돼?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풀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x 값이 짝수 공식 쓸게. 시연 한번 불러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의 제곱에서 3을 빼준 마이너스 2 즉 루트 2i가 됐지. 이렇게 생각했지? 믿어.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결론 인수분해 결과 x에서 근을 한번 뭐 해준다고? 빼준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i를 빼줄게.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i 그 다음에 x에서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의 2의 i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요게 근해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x, y에 대한 2차식이거든. 요거 그 뭐냐 이거 어딨어? 정석책 어딨어? 이건 공수투고 여기 있다. 요거 책에 있는 내용 하나만 좀 써줄게. 그래서 요거 지금 필기노트에다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필기노트에 정리하고 내가 이거 문제 다 써놓으면 바로 시작할 거거든. 잠깐 멈춰주세요. 그때는. 그 필기노트 몇장 줬어요? 그거 없으면 더 줄 거야. 많이 뽑아놨어. 얘들아 문제를 다 적어놨으니까 잠깐 멈춰주세요. 멈춰주시고 이거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뭐 여기까지 썼니? 니까지 썼어? 여기까지 썼어? 아 그래? 잘했어. 자 그래서 보면 내가 x, y에 대한 식이 있어. x, y에 대한 2차식이 있어. 요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뭘까? 수연아. x를 묶는 거는 뭔지 알고는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돼. 왜?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연수야 뭐야? 그렇지. 한 문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 근데 그거는 앞단원에서 배운 거고 우리가 지금은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랑 여기가 이창의 개수지 2로 묶어내준 다음에 2y-1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4y의 제곱 마이너스 4y 4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너네가 원래 풀었던 방법이 이 부분을 인수분해해가지고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되도록 여기에 합이 되도록 요게 1창의 개수가 되도록 해줬는데 그 방법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x는 자 짝수 공식 쓸 수 있지. 마이너스에 이 y 마이너스를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잘 봐봐. 여기 안쪽이 4y의 제곱 있지. 뒤에서 4y 제곱 빼주지. 여기 안쪽에 마이너스 4y 있지. 마이너스 4y를 빼주지. 1이 있지.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루트 몇이야? 4야. 루트 4야. 루트 4는 몇이야? 2야. 그래서 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서 2를 한 번 더해줘. 그러면 3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 2를 한 번 빼줘. 그럼 똑같이 2y 마이너스 잠깐 몇 쳤지? 1에서 2를 빼주는 거니까 1. 뭐야? 누구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요게 해니까 x에서 이 친구를 한번 뭐 해준다고? 빼준다고. 그래서 이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서 빼줬으니까 근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세운다야. 알겠지?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계속 수학을 공부할 때 이게 머릿속에 일단은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 결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결론은 기억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세요라고 하면 약간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닥치고 외우라는 소리야. 그냥 끝에 결론은. 이게 뭐가 달라 말이. 알겠지? 좀 순화해서 듣기 편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고 있으세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닥치고 외우라는 소리야. 이게 뭐가 달라? 기억하라는 거랑 외우는 거랑. 근데 볼펜 똑딱이 누구니? 볼펜 한 번만 더 똑딱거리면 그냥 그거 분질러 버릴 거야. 누구야? 너야? 너야? 혹시 너니?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그 온갖 병신짓 하는 새끼랑 그냥 수업 열심히 듣는데 볼펜 한번 똑딱거린 친구랑 차별이 아니라 이게 차별이 아니지. 내가 만약에 지원이한테 똑같이 했어. 그러면 지원이를 차별하는 거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끝이야. 아시겠나요? 자 다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조건이거든. 우리가 자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a의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의 x에서 마이너스 근의 공식을 한번 빼줘.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x에서 근의 공식을 또 한번 빼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빼주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 개수가 만약에 문자인 경우 있지. 이 친구처럼 개수가 문자인 경우 a, b, c가 문자인 경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 다항식이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다항식 맞아 요거? 요거는 왜 맞아? 잠깐만 곱해지면 더 다항식이 아닌데. 얘들아 이거 다항식이야? 얘는 다항식이야? 얘는 다항식 맞아. 아니 제가 말할 때 좀 누가 와가지고 아니야 병신아라고 좀 해줘. 아닌 걸 알잖아. 예준아 몰라 알아?
아, 쟤 뭐야 너. 야, 소연아,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봐. 좀 닥치고 있으라고 좀. 소연아, 네가 대답을 하면 제가 그냥 기죽어가지고 대답을 못할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못할 거 아니야. 소연아, 이거 다항식이야? 잠깐만, 쟤 왜 이렇게. 소연아, 그냥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아까처럼. 야, 내가 아까 병준같이 문제를 잘못 읽을 수도 있잖아. 소연아, 그래서 뭐야? 이거 다항식 맞아? 왜? 왜냐면 x가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절대값 x지. 이거 다항식이잖아. 알겠지?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도 다항식은 다항식이란 말이야. 왜? 그냥 x 하나랑 마이너스 x 같이 쓰인 거니까 다항식이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얘는 다항식일까 확실하게? 아니야. 다항식이 안 될 수도 있어. 얘는 이것 자체로 따지면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 1차식도 아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안쪽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되어야지 다항식이 될까? 제곱식이면 되잖아. 정확하게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알겠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상수이거나 진짜 레알 숫자이거나 아니면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면 된다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잖아. 루트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안쪽이 제곱이어야 돼. 아니면 뭐 숫자 들어가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들어가 있어. 루트 3 x야. 얘들아, 이거 다항식이야? 이거 다항식이야. x에다가 숫자 루트 3이 곱해져 있으면 다항식이야. 근데 이거는 다항식이야?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자체가 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조건이지. 1차식은 무슨 식이야 기본적으로? 다항식이라고. 근데 루트 안쪽에 다항식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항식이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 근데 확실하게 다항식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닌 상황이 있으니까.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문제 예시 하나만 좀 써볼게. x의 제곱 플러스 4 얘가 두 1차식의 곱이야. 얘가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데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얘랑 얘니까 2로 묶고 나서 2y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3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y 플러스 k 있지. 자 여기에서 결론을 그대로 끌어다 쓰면 시연아 여기서 b, a, c가 의미하는 게 뭐지? BAC요? b랑 a랑 c가 의미하는 게 뭐야? 세율아 뭐야? 맞아 개수야. b, a, c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주황색으로. a, b, c 이게 개수잖아. 그치? 그러면 개수들로 쓴 식 판별식 같이 생기지 않았어? 여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자고. 근데 정확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4분의 d를 써보고 요 4분의 d가 무슨 식이면 돼? 상수 또는 완전 제곱식이면 돼.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태희야 요거 이해됐어? 자 위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상수 또는 완전 제곱식이면 루트가 풀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그 결론을 따라주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거야. 너네가 예전에 이런 걸 배웠거든. 자 어쩌고 저쩌고 그냥 a, b에 대한 식 존나 복잡한 식이 있어. 에다가 존나 복잡한 식의 i를 곱해놨어. 이거를 z라고 하겠대. 근데 z 제곱이 음의 실수래. 그러면 너네 이거 직접 제곱하니?
전체를 제곱해? 아 이거 바보짓이잖아. 어떻게 했어? P 플러스 QI라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거 제곱해가지고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PQ 해놓고 음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면 안 되고 P가 몇이면 돼? 0이면 돼. 그래서 P의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0으로 만들자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놓고 그 결론을 끌어다가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직접 근해 공식 쓰면 되게 복잡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단순화 시켜놨잖아. 그러면 이걸 끌어다 쓰자고. 그래서 일단은 4분의 D를 써주면 2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8, 아니 플러스 8y 플러스 k가 뭐가 되면 돼? 완전 제곱식. 왜? 얘 y가 살아있거든. 그럼 상수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몇 y? 4y에서 8y 빼주니까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1에서 k 빼주니까 1 마이너스 k. 자 얘들아 1 마이너스 k가 몇이면 돼? 아니 시연아 1 마이너스 k가 몇이면 돼? 아니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상수함. 아 그니까 그게 몇이냐고. 할 수 있어. 예준아 잘 안 보이니? 아니 V 1-K가 2. 태희야 몇이야? 알겠지. 몇이야? 마이너스 3 알겠지? 이거 다 정리 좀 해두세요. 기백문에다가. 저 중간은 지워.
2번까지 좀 줘도 돼. 근데 숙제질 문제. 숙제질문 언제냐고? 좀 이따가. 할 거 많아? 시험 몇 시에 봐요? 몰라 나도. 시험 안 봐. 왜요? 어? 그냥 귀찮아서 1차 안 만들었어. 진짜요? 아니? 제가 물어볼 뻔. 아 정리 다 됐니?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지우기 귀찮으니까 잠깐만. 오른쪽에 있는 건 지우기 귀찮으니까 자 일단은 정수근 이거든. 근이 정수이어야 한대. 그래서 우리가 근 관련된 거를 분석할 때는 어떤 도구를 쓴다고? 이인수분해. 근의 그렇지. 인수분해부터 해서 근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 제곱근의 정의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 또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야. 자 그러면 애초에 내가 주제 자체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풀이를 해보면 자 두근이 양의 정수래. 그래서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알파 베타는 무슨 수? 양의 정수. 그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플러스 4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3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오지. 변수 몇 개? 미지수 몇 개? 미지수 3개? 미지수 3개. 알파 베타 m 식은 몇 개?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를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근데 이 알파 베타 조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살리고 m을 뭐 하자고? 없애자고. 여기에서 뭐를 소거시키자고? m을 소거시켜 보자고. 왜? 알파 베타의 조건이 좋잖아. 그렇지 않아? 알파 베타의 조건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m 소거시킬게. 시연아, m을 소거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알파 베타의 조건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m을 소거시키려면 위에다가 몇 배 해주고 2배 해주고 식을 더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2 알파 그 다음에 2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얘가 뭐야? 2배에서 더한 거니까 11이지. 그러면 좌변을 뭐의 꼴로 고쳐줘? 1차식의 곱의 꼴로 고쳐준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두 개의 1차식을 곱했을 때 이게 상수가 나온다면 정수로 구성되는 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 2에 이렇게 써볼게. 얘랑 얘 겹쳐지는 거 있지. 누구야? 알파야 공통인수가. 그래서 알파에다가 베타 플러스 2라고 쓸게. 그 다음에 2 베타가 있고 11이 있어. 이게 등식이니까 좌우변에다가 똑같은 걸 그냥 곱해도 되거든. 그러면 똑같은 걸 더해도 되거든. 그러면 지원아 여기 뭐를 더해야지 베타 플러스 2라는 공통인수가 생길까?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할 거야. 어떤 숫자를 더할 거야. 4를 더해주면 공통인수가 생기는 거 이해됐니? 얘들아 이해됐어? 소연아 이해됐어? 4를 더해주면
2로 묶었을 때 베타 플러스 2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여기도 뭐를 더해줘야 돼? 4. 그러면 인수분해를 뚝딱뚝딱 해보면 이거 2로 묶었을 때 2 베타 플러스 2지. 베타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얘가 몇 차? 15지. 근데 알파 베타가 양의 정수래. 알파 베타가 뭐라고? 양의 정수야.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봐봐.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이지? 여기에서 알파가 있니? 베타가 있어? 알파 베타가 있니? 없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3 쓰고 여기다 5 써준 거랑 여기에 5 쓴 거랑 여기 3 쓴 거랑 달라? 아니야. 상관이 없어. 어차피 m을 구할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알파가 몇 차? 1. 여기에서 베타가 몇 차? 3이지. 그러면 1 더하기 3을 하나 3 더하기 1을 하나 m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 요게 좀 중요해. 우리가 식 쓰는 것도 잘 써줘야 되잖아.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가정해줘. 그럼 여기서 쓰기가 되게 편해질 거거든. 알파가 더 크니까 여기 15 곱하기 1, 그 다음에 5 곱하기 3 이런 거 가능하지. 또 가능한 게 있을까? 더 이상 없을 거야. 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여러분 좀 어렵지 않아? 왜? 양의 정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 요때는 알파가 알파가 몇 차? 13. 베타가 음수가 나와. 요 경우에서는 베타가 0보다 작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이때 알파는 몇? 3. 베타는 몇? 2. 알겠지? 그래서 결론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플러스 4에서 여기가 몇 차? 잠깐만. 여기가 몇 차? 4. 결론은 m은 0. 알겠지? 정수근을 가지려면 m이 0이어야 된대. 알겠니? 무슨 뜻인지? 자, 다음 거 볼게. 요거는 두 근 자체가 정수고 m도 정수래. 그래서 m 값을 구하는 게 목표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주제로 뭐를 이용한다고 했어? 근의 공식. 근데 여기에서 이 두 배가 돼 있으니까 x는 짝수 공식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m의 제곱에서 요거 자체를 빼주면 되지. 그러면 2 마이너스 m 제곱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근의 공식 써주면 2 마이너스 m 제곱이 돼. 됐어? 일단 그럼 봐봐. 내가 근의 공식을 쓸 때 우선은 여기 안쪽이 무슨 수가 되어야 해? 양수가 되어야 해. 양수! 여기 안쪽이 무슨 수라고? 양수. 자, 봐봐. 얘가 양수야. 우선은. 요거 양수여야지 정수가 되겠지. 요거 그 다음에 m제곱이 뭐보다 작아? 2보다 작지. 됐어?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정수 m을 제곱했을 때 2보다 작으려면 1, 0. 너희가 알고 있는 정수가 있어. 그 정수들을 싹 다 제곱해봐. 마이너스 1까지 포함시켜야 돼. 태희야, 이거 이해됐어? m 소프트 다 갑자기 뺨 때릴 수도 있어요. m이 정수라고. 정수 m에 대해서 제곱했을 때 2보다 작아야 돼. 그거 3개밖에 없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서 m이 정수이므로 m은 1, 0, 마이너스 1 3개야. 그래서 m이 1일 때, m이 0일 때, m이 마이너스 1일 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지. 자, 첫 번째. m은 1하고 마이너스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를 해주면 돼? 루트 1이지. 2에서
잠깐만. 맞잖아. 이거지. 그래서 얘는 정수가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0이면 x는 야 뺨을 때리라고. m은 0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정수가 아니야. 그래서 결론 뭐야? 1하고 마이너스 1이 답이야. 알겠지?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잘 봐봐. 지금 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했지.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를 이용했어? 근의 공식을 이용했지. 어쨌든 결국은 다 도구에 불과해. 그러면 그 도구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안 맞으니까.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안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여기 첫 번째 문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볼게. 자, 2분의 여기서부터 짜쳐. 이 2로 나눠야 돼. 정수야. 짝수여야 돼 위에가.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4 됐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n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3 마이너스 2의 m. 아 씨발 손절하자야. 알겠지? 그리고 봐봐. 일단은 얘가 양수가 되려면 m이 되게 많아. 왜냐면 요거 그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m 자체가 뭐 m의 제곱 플러스 뭐야? 여기 8m 여기 몇이야? 8m 16m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4. 고마워. 그럼 봐봐. 요게 2차 부등식이지. 그러면 0보다 큰 라인이 어떻게 돼? 그냥 존나 많다고. 이거 어떻게 다 따질 거야? 그냥 못 풀어 애초에. 자, 그 다음에 요거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2m. 알파 베타는 뭐야? 2m 제곱 마이너스 2지. 아까 m을 뭐 했어? 소거했지. 그럼 여기 m 소거하려고 해봐. 이거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한 2차식 나오고 인수분해도 까다로워지는데 그래서 하지 말자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주는 이유가 뭐야? m 소거가 간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루트 안쪽이 양수가 되려면 관찰해야 될 m이 3개밖에 없다는 점. 얘들아 이해됐니? 자, 한 번 더. 첫 번째 문제에다가 근의 공식 때려 넣으면 우리가 관찰해야 될 m이 되게 많아. 너무 많지. 그래서 못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려면 m 소거가 까다롭다는 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쉬세요.